한국상담학회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50여 명의 젊은 상담학자들과 지도자들이 상담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를 하여 2000년 6월 창립되었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비율에 비해서 상담자의 인력풀은 제한되어 있는 이 현실과 상황 속에서 새로운 상담 방법의 시장이 열렸습니다. 바로 모바일 기반의 심리 상담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주로 20대와 30대가 시간과 장소 그리고 이제 상담하다 보면 비용적인 측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접근해서 지금 닥친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웹을 통한 상담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은 면대면이어야 한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어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승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기술 발전에 따른 상담계 변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IT 기술에 따라 상담계에서도 다양한 상담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 앱 상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앱 상담은 핸드폰 안에서 어플을 다운받아 전문가와 채팅을 주고받으며 상담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우울증 환자 통계를 보면 20대 우울 환자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학업과 취업 그리고 대인관계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는 20, 30대가 앱 상담을 찾게 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프라인 상담보다 앱 상담을 찾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익명성 보장과 대면 상담보다 저렴한 비용, 장소와 시간에 대한 제약이 약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앱 상담이 상담의 벽을 허물어버리는 역할에 도움을 주게 되었는데요. 반대로 앱 상담의 단점을 살펴보면 상담자와의 관계 형성이 어렵고 표정이나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들의 소통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면 상담보다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상담을 받는 분들의 심리적 갈등이 해소되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와의 인터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앱 상담의 이용으로 우려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는 다른 이제 앱으로 하는 개인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서비스도 굉장히 드러나는 문제인데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죠. 개인정보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앱 상담이 대부분 핸드폰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휴대폰을 통해서. 그죠?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휴대폰이 이제 우리가 휴대폰에 의존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전화만 하지 않거든요. 폰뱅킹, 그다음 우리의 카드 구매 이력, 뭐 그다음 내가 어떤 광고를 더 많이 조회했는지, 또 내가 어떤 유튜브나 뭐 뉴스 기사를 많이 조회했는지, 또 나의 SNS 기록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핸드폰을 통해서 고스란히 내가 노출이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다 여기에 드러나게 되고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 현장에서 뭐 불법적으로 거래가 된다. 이런 경우는 내 내면의 고민까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래가 되면은 이게 소비 행태, 내 내면의 고민, 나의 무슨 뭐 이용 가능성 예를 들면 그다음 나의 자녀 문제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거에 다 노출이 된단 말이죠. 그럴 때에는 앱 상담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모습인가요? 인간이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고유한 게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 학문적인 고민들, 실제적인 고민들이 깊어질 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아까 이제 AI가 훨씬 더 뛰어난 것, 그다음에 우리가 AI 또는 뭐 어떤 기계 또는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의 어떤 구분들, 사실 그럴 때 우리가 뭐 비고츠키 말로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능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한 면밀한 고민, 분석, 연구들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현재 과학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거부할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충분히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 상담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 상담자만이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관한 연구, 이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방면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앱 상담은 상담의 벽을 허물고 접근성이 좋은 장점도 있지만 직접적인 대면 상담의 형태를 완벽히 갖추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상담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고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면대면 상담과 앱 상담 두 가지 형태의 상담은 한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상담의 형태와 접근의 다양성이 상담계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로 인해 상담의 역할과 영역이 넓어지는 전망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예, 현재 이런 심리상담 관련된 앱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인드 카페 프로라든지 모시, 마인드 위즈, 헬로 마인드 케어, 나쁜 기억 지우개, 자존감 다이어트 등의 앱이 인간의 신체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적 면대면 상담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일 수 있지만 시간과 공간의 문제, 그리고 어떤 상담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젊은 세대한테 좋은 접근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앱들은 내담자의 1차적 선별 과정에서 내담자 스스로 상담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고 있고 스스로의 자가진단이나 또한 개인적인 방법을 찾아서 실행해 볼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기능적 측면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인간이 지니고 있는 과거의 깊은 문제들을 이런 앱을 통해서 받는 상담이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계에서 가장 핫하게 이슈가 되었던 5개의 이슈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제2부에서는 나머지 5개를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